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5일 만에 3,8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내년부터 운영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이 31일 A330 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시범 운항 등 현장 수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파라타 항공은 올해 모두 넉 대의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AI 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관대학으로 강원대학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연간 100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통된 속초 설악향기로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35만 명을 넘어서며 설악동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간단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들이 원주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데다 수질 관리에 안전요원까지 배치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오는 아이들, 한쪽에선 물벼락을 맞으며 더위를 날립니다. 원주천 둔치에 마련된 대형 물놀이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난해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준공을 기념해 마련된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이 올해도 개장해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이 가까이 있어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휴가 내고 같이 물놀이 하러 왔습니다. 오늘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무료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은 3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규모로 풀장 2곳과 슬라이드 2곳, 영유아 전용 물놀이장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10여 명의 안전요원이 항시 배치돼 있으며 물놀이장 수질도 매일 체크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장한 르네상스 물놀이장에는 지난 29일까지 3,8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에도 22일 동안 15,000여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을 대비해 내년부터는 연장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하도 뜨거워지고 기후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예산을 더 늘리고 운영 기간도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6곳의 도심 물놀이장이 운영 중이며 샌마르 공원 등 6곳에는 바닥 분수도 설치돼 있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운 날씨, 도심 속 물놀이장이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파라타 항공이 1호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파라타 항공이 31일 A330 기종 항공기를 도입하고 시범 운항 등 현장 수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을 인수한 파라타 항공은 지난 3월 항공 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부의 운항증명 발급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파라타 항공은 올해 총 4대의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AI 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관대학으로 강원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자치도는 5년간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연간 100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속초 설악향기로가 1년 만에 누적 방문객 35만 명을 넘어서며 설악동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악 향기로는 속초시 설악동 설악온천마을 일대에 조성된 산책로로 계곡과 소나무 숲길을 따라 이어지며 전체 길이는 2.7km입니다. 특히 설악산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는 출렁다리와 최고 8.5m 높이의 공중 산책로 스카이워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산책로 곳곳에는 경관 조명과 반딧불 조명 등이 설치돼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여름을 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걱정인데요.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선풍기만으로 홀로 폭염을 견디고 있는 노약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니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이 보입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는 홀로 사는 노약자들이 지냅니다. 누울 곳을 빼면 드나들기도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숙식을 해결합니다.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곳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2개 틀어놓고 또 사전 나가서 또 세수도 하고. 창문도 열고 선풍기로 버텨보지만 전기세가 걱정입니다. 전기료 주인한테 미안하죠. 안만지가 않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 이 방에서는 매일 밤이 열대야 같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폭염을 견뎌야 하는 사회 약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폭염은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이곳 노약자들에게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쪽방촌 상담소 사람들은 폭염에 건강이 나빠질까 여인숙 사람들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삼층이 조금 더 덥다. 더우시겠어. 이게 목 스카프, 이거 물에다 담궈놨다가 유산균 영양제. 네네. 이거는 면역이 높아져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정말 씻어야 되고 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가가호 방문하지 않으면. 서울과 부산, 대전과 대구, 인천 지역 쪽방 상담소가 관리하는 쪽방 주민들은 모두 4,700여 명.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은 1,35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온열 질환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40%가 넘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원주 지역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28일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역의 한 제조기업을 방문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내 산업 현장을 살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광수 시장이 방문한 기업체는요, 지난 1979년 우산공단에 창립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원광수 시장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원광수 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향토 기업 중에 정말 멋지고 대단한 기업들이 있다는 걸 또 여기 유성에 와서 또 새삼 제가 느끼게 됩니다. 황호진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원주의 향토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원광수 시장은 원주를 기업하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업 방문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 보시겠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8일부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를 신청하려는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원주시가 우수인재 학습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8월 11일까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0명 등을 모집합니다. 선정은 학업 성적 및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등의 특정 분야 우수자에게 학습 지원비와 장학 증서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최종 선발 기준에서 재산 상황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배점을 성적과 거주 기간에 재분배해 평가합니다.
또 그동안 모호했던 예체능 분야 입상의 대회 기준을 국가기관이나 주최, 주관하는 공인대회로 구체화해 심사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때 신혼여행 명소로 이름을 날렸던 부산 동래구 온천장이 침체기를 딛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HCN 최형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장. 이곳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혼여행지였습니다. 1910년 동래온천 개발과 함께 일본인들은 부산 도심과 온천장을 잇는 전차를 운영했는데 현재 복원된 전차 모형은 당시 활기를 간직한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원 속의 유의시설, 온천장에는 특히 또 여간, 술집, 마시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유락시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시외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한 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온천장 일대는 점차 유흥시설로 채워지며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접근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아마 그 주위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마 그 노포동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접근성도 엄청난 그 온천이 발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도시철도와 상권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혁신 어울림센터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온사모는 온천장 상인 1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잘 되는 길이고 또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잘 돼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온사모는 5개 분과로 나뉘어 미션을 정하고 매달 원래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합니다. 온천 상권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좀 뭉쳐서 온천장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온사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원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상인들이 직접 조례 개정을 이끌며 온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구심점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 온사모가 결성되면서 우리 상인들이 온천장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 상인들의 마음이 합쳐졌고 한때 침체 일로에 놓였던 온천장. 이제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변화의 중심에 서며 상권 회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강원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간담회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국정위 위원을 맡고 있는 허영 국회의원과 김도균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과 안도걸 국정과제 TF팀장 등이 참석해 시군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인제, 정선, 고성 등 4개 시군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했다며 강원도를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그동안 모든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비전이 아닌 결단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독립영화축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8월 1일 강릉 정동초등학교에서 개막해 3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 공모에는 단편 1,100여 편과 장편 90편 등이 접수돼 모두 27편이 상영작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릉시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인 순미경 감독의 초코의 가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제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와 전용 화장실을 운영하고 모든 상영작을 무장애 버전으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